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이 서울 도심거리에서 까치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은하계 우주에서는 이제 그 어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다크 스페이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블루 스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빛과 어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물과 공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이 만들어지고 다음 단계 동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간이 그만큼 거룩하고 위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뭐든지 최초가 붙으면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 중에서 최초로 그죠? 미국에 국비 유학을 가게 되고 시각 장애인이면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여러분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영구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성공의 여부를 어디에서 결정하느냐면은 절박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는 자기가 만약에 맹인이 아니었다면은 그런 것을 못했을 거다. 그래서 결국 힘든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는 안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가지고 있는 10개에 감사하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셨을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그 장례식장에 참석할 정도면은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미국에서 뭐 차관보까지를 했으니까요.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제 몸은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죽지만 마음은 고통이 없으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저기 뭡니까 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보다도 정신질환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그죠 공황장애라든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마음의 고통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통이라는 부분이 우리 이제 이 고통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면 우리 뇌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만이 자뇌와 우뇌를 가지고 있고 동물은 좌뇌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화를 내고 그저 배가 부르면 가만히 있고 으르렁거리지 않는.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냐면은 이 자뇌와 우뇌를 다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라는 거는 더 고통스러울수록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돈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돈이 왼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돈이 많아도 왼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감춰둘 데가 없어서 뭐 보면은 우리 뭐 땅 속에도 묻어놨고 막 그러잖아, 그죠? 또 돈이 없어서 원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돈에 대한 정확한 정답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힘들게 여러분들께서 일을 해 보시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힘들게 일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피나게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도 그 길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할 거예요.
네, 이번 주는 좀 테마가 또 좀 만들어졌습니다. 뭐 두 가지 테마가 만들어졌는데 먼저 보면은 뭐 토큰 정권, 말 그대로 이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는 실물 정권, 그죠? 전자 정권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이제 이 토큰 정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실물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제 기록에 이제 그죠? 직접 뭐 종이에 기록하는 거라면 전자 정권은 지금 여러분들 그죠? 하고 계시는 건데 이 토큰 정권은 블록체인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 기록하는 그런 어떤 정권을 토큰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 이 토큰이라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좀 변조의 어떤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도 지금 보면은 제도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이 토큰 정권을 좀 제도화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좀 쉽게 적은 가격에서도 이제 좀 약간 보면은 MZ 세대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은 사실 조금 투자 금액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단돈 100만 원이라도. 그렇지만 이 MZ 세대들에게는 이 100만 원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만 원부터도 정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STO다 이러는데 그 S가 시크릿거든요. 약간 좀 비밀스럽게 하는 토큰 오프닝이다. 이제 주식을 판매하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약자를 써서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 토큰 정권이 좀 잘 되면은 이 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질 거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 각 기관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거래소 시장 그죠 뭐 한 1,800조, 뭐 코스닥 시장도 지금 가격이 500조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서 뭐 800조, 뭐 2,000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큰 정권도 지금 앞으로 향후에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한 400조, 37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토큰 정권랑 관련한 종목들이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도 보면은 시장이 조금 약간 주춤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들어갈 때 너무나 급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서 다음날 눌림을 주고 있었고 그 뒤를 어제 누가 움직였냐면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움직였는데 또 시간에는 어떻게 됐냐면 또 뒤집어졌습니다. 갤럭시 SM이 또 시간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토큰 정권이 이제 어떤 품목을 정할 거냐,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머니라든지 그죠 미술품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유명한 뭐 운동 선수의 뭐 신발이나 옷 이런 것들도 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치가 지금 아직은 어떤 방향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이제 지금 방법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뭐 좀 상한가를 치고 이런 모습을 갖춰줬습니다. 그러면 갤럭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원 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제도화됐다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제도화된다라는 것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락이 엄청나게 크잖아, 그죠?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또 어떠냐면 한편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큰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가상화폐 코인이나 이런 거하고는 약간 좀 차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제도화가 됐다라는 거는 규제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코인처럼 막 등락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 않겠나. 여튼 뭐 내년까지도 지금 보면은 뭐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거의 400조 시장, 370조에서 뭐 400조 시장을 꿈꾸는 걸 보면은 여전히 지금 내년에도 좀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종목들은 현재 이제 죄송합니다. 가장 그 핫하게 움직이는 것이 뭐 갤럭시와 요 두 그룹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약간 좀 기술적인 흐름도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되느냐면은 파동이 진행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뭐 기술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데 이러시면은 조금 곤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어떤 원리를 찾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덤벼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보고 꼭지에 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이제 그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테마 군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파동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또 조정을 보거나 뭐 이렇게 될 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시장에는 진짜 우선주들이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이 우선주들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테마로서 움직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총선 관련해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막 상승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대상홀딩스 우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것이 그죠? 그 뭐 갈비집에서 우리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배우분과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현대고등학교 동문이어서 그죠 식사를 함께 하고 그리고 같은 차를 타고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지금 몇 방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정재 배우라는 분은 또 누구와 또 이 대상에 또 관계가 있느냐? 또 이것도 역시 또 보면 대상그룹의 그저 큰 딸인 임세령이라는 분과 이정재 씨가 같은 연인 관계로 오랜 시간을 지금 지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테마들은 약간의 연관고리만 있다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막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그냥 그대로 시장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급등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 역시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기술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죠 여기서 대상우를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상한가가 3방이나 가고 상한가를 3번 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셨지 않습니까? 어머니 상한가를 3방이나 친 종목을 뭐 저렇게 추천하나 그죠?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그죠? 작은 금액으로 그 이후에 상한가 3방을 치고 어제도 또 거의 상 가까운 20% 넘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따라가는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좋고요. 이것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식시장에서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겠나. 내가 정말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목요일 날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또 전고체 관련한 뭐 이제 사실 이 전고체 관련한 부분들 뭐 투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많이 하락했던 그죠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한농화성 같은 경우 뭐 이수화학도 있고 뭐 이수 스페셜 케미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부분인데 사실 밑에서 이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등을 주고 상한가를 칠 때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동화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에서 만약에 뭐 매수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나는 뭐 내 매수가가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튼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종목을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주에 테마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뭐 토큰 정권 그죠 STO 뭐 이것도 만들어졌고 온 디바이스입니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이 또 하나 테마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네트워크에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연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면 뭐 클라우드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정보가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온 디바이스 같은 요런 어떤 가장 AI 관련한 요런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좀 자기 개인의 보안, 그죠? 물론 뭐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빨리 보낼 수 있고 뭐 또 전력이 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증강현실 이런 거 보면 전력량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 소모도 좀 적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아무래도 여기서 핵심은 뭐냐?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뭐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시장에서 반도체라도 신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줬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에이직 랜드라든지 그제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신규 종목들이 상승을 좀 많이 해주고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었고 또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익 구조가 커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준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뭐 이번 주 시장이 핫하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요. 여튼 테마는 계속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방향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유튜브가 올라가고요. 제 개인 유튜브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시고 이제 한데 제 개인 유튜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로마의 장군 시저 아시죠? 시저가 여러분들 뭐 시저 하면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런 얘기 그가 남긴 얘기들 시저가 20대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힐 위기에 있을 때 그 노를 젓던 사공도 막 노를 던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이래 있을 때 그 시저가 20대의 시저가 그 많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배 안에 시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시저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제 그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시장이 하락할 때 미리 여러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었고 또 시장이 상승할 때 또 터닝 방향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는 그 이난희 전문가가 있는 한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독자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는데요. 그 코너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보시면은 드라마처럼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해하실 수 있고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좀 많이 보시면은 뭐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 지금 이 다우지수가 이게 제가 금요일 날 어제 PD님한테 보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어제 열렸잖아요. 미국 시장은 지금 다우지수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트는 무슨 모멘텀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12월에 또 뭐 금리 인상 관련한 이런 거 파월은 그랬거든요. 금리 인하 아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상승 방향을 찾았던 거는 뭐냐면 그건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보세요. 제가 언젠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패권의 어떤 전쟁에서 미국 시장이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의 방향이 잡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했죠?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나고, 그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도 어떻게 얘기했죠? 바이든 정말 괜찮아. 미국 좋은 나라야.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죠? 물론 다우 지수도 중요하고 지금 보면은 나스닥 시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나스닥 시장은 어떤 차트와 유사하게 보시면 되느냐면요. 물론 여기도 지금 어제 금요일 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양봉을 켜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요 지표를 여러분들 뭐 지금 미국 시장 주식 하시는들 보면은 대부분 뭐 삽니까? 애플 사고 뭐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테슬라 차트나 이 나스닥 차트가 비슷한데요. 세계의 그 많은 대통령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앨런 머스크랍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앨런 머스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 그죠? 캐나다로 이민 와서 미국에 정착해서 테슬라라는 지금 또 이제 우주 스페이스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나이도 많지 않아요. 1971년이니까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의 거대한 인물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1위에 속하고 이 나스닥의 지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지표와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보면은 뭐 요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코스피는 뭐와 좀 연관을 갖겠습니까? 미국 시장의 다우 지수와 조금 연관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관련한 온 디바이스 관련한 뭐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테마가 되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소 시장은 어떠냐면은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니까 왜 그러면 반도체를 움직여줘야 되느냐. 삼성전자의 시총을 보라 이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뭐 423조인가 이렇게 시총이 세잖아, 그죠? 그럼 다른 뭐 중소형주들이 아무리 우리가 이게 좁쌀이 100번 굴러봐야 호박 한 번 구르는 거하고 다르다듯이 삼성전자가 한번 뭐 5% 10%팍 땡겨주면은 종합지수 어떻게 됩니까? 빡 세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코스닥 시장은 뭘 보셔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렇게 반도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를 보셔야 되느냐면은 2차 전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완전 대박의 뉴스가 나왔잖아요. 지금 진짜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이 스토리를 짜는 시장의 그 어떤 연출자들은 정말 나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미국 시장이 이미 고개를 딱 어제 들었잖아요. 다우지수는 지금 고개를 들었고 나스닥은 지금 뭐 거기에서 방향성을 잡고 있지만 추세가 무너진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를 띄우려면은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은 반도체라면 이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핵심적인 뉴스가 떴냐면은 6시 우리가 3시 30분에 시장이 마치고 나면 4시부터 10분 단위로 시간의 거래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6시 30분이 넘어서 정말 대박 호재가 2차 전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게 나왔냐면 얼마 전에도 왜 그 포스코 퓨처엠이 삼성 SDI의 40조, 그죠? 그 수주를 따냈잖아요. 그게 기간이 얼마였냐면은 10년이었거든요. 10년이어서 그때 그 퓨처엠이 뭐 단시간에 20만 원에서 그냥 뭐 그대로 뭐 그죠? 뭐 한 60만 원까지 가는 막 이런 어떤 기염을 토했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에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삼성 SDI의 기간도 지금 딱 반이에요. 앞에서는 10년이지만 5년 만에 43조, 거의 44조를
수주를 따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코프로의 그룹들이 지금 난리가 났겠죠.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땄지만 거기에 생산하고 만드는 게 또 지금 신규 상장했던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모티 제가 그 말씀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또 상한가 쳤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10만 원대 종목이 상한가를 친다라는 거. 지금 보세요. 에코프로도 60만 원, 70만 원대가 상한가를 친다라는 거. 지금 시장에서 막 점으로 날아간다라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걸 제가 어떤 제한적 사고를 벌이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어떤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이제 봐야 되지만 일단 이 코스닥 시장의 지표를 끌어당기려고 할 만한 뭐가 생겼습니까?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방향성이 이제 딱 잡히면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랬거든요. 산타랠리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부터 상승 터닝 포인트입니다라고 이미 이 터닝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보시고 준비를 하셨다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행복한 그죠?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에 보세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드렸던 수익률인데요. 제가 이거는 거짓말 아니잖아, 그죠? 방송이 다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이거 9종목을 드리면서 덕성우를 제일 마지막에 드렸어요. 드리고 그때 상한가가 3방이나 쳤어요. 제가 이제 이걸 마치고 나면은 오늘 저녁에도 토요일 저녁 8시에 무료 방송을 해요. 유튜브하고 이제 우리 이델리온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제가 8시에서 9시 딱 1시간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또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를 이게 지금 4만 원에 시작해서 10만 원까지 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거의 3배가 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개 방송 무료 방송을 하니까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작전하는 종목을 추천을 하고 뭘 어쩌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란 듯이 월요일에 어떻게 됐냐면 덕성은 그 이후에도 상한가를 지금 3방을 가서 141%예요. 그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상한가 전부 다 월요일 날 상한가가 3종목이나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결혼과 주식은 어떻게 이제 보면은 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결혼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 때나 이럴 때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시고 우리 때는 뭡니까? 이제 선을 봐서 결혼을 하고 지금 세대는 어떠냐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절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같이 살아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결혼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여자면 되고 그냥 남자면 되고 이렇게 결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꼭 내 마음에 들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주식을 하실 때도 지금처럼 지금 현재 결혼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주식을 하면은 이런 수익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딱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저 종목 그래 저거는 너무 날파리야. 재무제표가 뭐 그거 해. 저거는 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없어. 그죠? 이런 걸 따지시잖아요. 아유 재무제표 보니까 너무 겁나네. 뭐 영업이익이 왜 이래? 매출이 많은데도 왜 이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따지면은 이런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주식이다. 그냥 지금 제가 가는 주식이다. 지금 쟤는 지금 주도주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만 이는 일주일 만에 이는 엄청난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4만 원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또 추천하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야 저거 뭐 세력하고 짜고 막 개인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때 7만 원이라도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10만 원 갔지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다 갔어요. 금요일 날 갔고 지금 덕성우는 181%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상 지금 제가 드렸을 때도 상 3방이었고 이제 차트를 보실 텐데요. 지금 에이직랜드도 온 디바이스 해서 월요일 날 상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리자마자 월요일 날 상한가가 3개나 나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면서 이건 최초예요. 물론 수익률이 뭐 80%, 100%, 200%는 많았지만은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막 상한가 때리는 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고, 여튼 이런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좀 사고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80년대 주식을 하지 마시고 지금에 맞는 주식을 하시라 이러잖아, 그죠? 이 부분에서 딱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작게 사도 수익이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뭘 하죠?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암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암 한자 한번 보세요. 한자 보면 그 안에 입구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입구자가 3개나 들어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밑에 산자가 있어요. 매산자가. 그럼 뭐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암이 걸린단 말이에요.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야 저 전문가 상한가 3방을 갔어. 오늘 얘기하는 거 내가 당장 사가지고 뭐 떼부자가 돼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너무나 수익이 많이 났던 덕성우입니다. 자, 이 보세요. 대단하죠? 제가 여기 상한가 1방, 2방, 3방 여기 드렸거든요. 여기 드렸을 때 여러분들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몇 방 가죠? 1방, 2방 가고 하루 거래 정지되고 또 상한가 치고 이날도 거의 20%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끝났느냐? 알려드릴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예? 이런 종목의 가장 특징은 오일선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또 여러분들 그렇다고 막 너무 풀베팅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우라는 종목이 7만 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97만 원인가 그 단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우선주. 자, 지금 그러면 우선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친 듯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점 상한가 가고 막 상한가 가고 그럼 뭐예요? 시장에 바람이 어디를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덕성우가 대장이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대상홀딩스 우가 상한가를 쳐서 걔가 대장 같아 보이지만 시장은 항상 어떠냐면은 요렇게 연막 작전을 요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요쪽으로 하면 이게 대장인가? 이게 대장인가? 이렇게 교란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는 덕성우가 대장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일선을 딱 칼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된다? 음선에서는 절대 공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월요일 날 다시 양봉을 켜고 상한가를 치면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눌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강하고 상한가일 때 상한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공략하면은 지금 대표님 여기서 시작해갖고 뭐 180%나 수익이 나 있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중공업우가 7만 원에서 97만 원 거의 100만 원 찍었다니까요. 어떻게? 오일선을 타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상쳤죠. 그죠? 상쳤습니다. 상을 치고 계속 상승해서 15만 원을 찍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또 대형 호재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월요일 날은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시간에는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뭐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락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시간에 있잖아요. 시간에 쏙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얘를 관찰해 봤을 때 얘는 어떠냐면은 밀리면 어떠냐면 매수세가 달라붙어서 쫙 밑꼬리를 달아놨는 거예요. 달려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이런 종목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5일선이거든요. 5일선. 5일선을 안 깬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얘의 규칙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양봉을 켜고 눌림을 3일 주면은 어떻게 하죠? 한 단계 레벨업 시켜요. 가격을. 그리고 또 뭡니까? 눌림을 주고 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이렇게 뻗어 나간다면 얘도 지금 얼마를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4만 원짜리를 15만 원짜리 갖다 놨는데 또 저기서도 또 양봉을 켜주고 여기서 한 단계 딱 이렇게 볼대를 세우게 되면 또 20만 원가리, 30만 원가리, 50만 원.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10만 원짜리를 150만 원 보낼 때 10년 걸렸습니까? 그 한 달도 안 돼가고 그냥 땡겨버렸잖아요. 요즘 어떠냐면은 이 선수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런 종목들이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로보틱스도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종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4만 원에서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역시 이 종목도 어떠냐면은 5일선을 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왜 지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그죠? 우선주들 막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왜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노기 홍상이 뭐냐면은 왜 다홍치마는 노기 홍상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다홍치마는 노기 홍상의 처녀이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값을 주고 물건을 고를 때 더 좋은 것을 고르자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노기 홍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홍치마는 그죠? 뭐 이렇게 뭐 홀로 된 이제 남편을 일찍 잃은 뭐 가부라든지 또는 뭐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든지 이런 여자보다는 뭐다? 처녀를 원하는 그런 의미의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렇지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처녀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시장도 어떻느냐? 주식시장도 처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처녀성을 가진. 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만들어서 지금 뭐 70만 원에 있으면 앞에 뭐가 있겠죠? 매물대가 있겠죠. 매물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거를 다 받아주고 또 내가 그거를 물량을 잡고 이런 거지만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애들은 뭐예요? 처녀잖아요. 그냥 매물벽이 있어요, 없어요? 당기면 당기는 대로 그냥 퍽퍽 가니까 지금 신규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볍단 말이에요. 가볍게. 그러니까 주식이나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결혼이나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과 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좀 관심이 있고 그죠?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수익 구조를 좀 형성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물대가 없으면서 그죠?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거 당기면 당기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목표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거 목표가가 얼마예요?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가 정하느냐면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목표가는 애널리스트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하느냐?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빨리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냐면은 이거 가치가 이러니까 이거 얼마까지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가든가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시장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잘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그죠? 인생 역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좋아서 그러냐? 그럼 내가 지수가 좋으니까 뭐 이 종목 저 종목 사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저녁에 8시에 유튜브 하거든요. 제가 그 8시 무료 방송에서 유튜브에 해서 딱 제가 3개 집어드렸거든요. 그 종목 2종목 상한가 들어갔어요. 예, 3개 딱 집어드렸는데 그래서 한 종목 20% 이상 급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 상한가 3방을 친 거 또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고. 이 미래를 볼 수 있으면 거의 돈방석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드렸습니까?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미래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느냐? 많은 학습을 통해서 많이 보고, 예?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이렇게 드릴 텐데요.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요. 예,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종목은 너무 무리하게 베팅을 하면 암 걸린다고 했어요. 암. 아시겠죠? 이 텔레피드입니다. 지금 뭐 치고 있죠? 상한가 빵빵 치고 있죠. 그죠? 얘는 뭡니까? 최대 주주 변경입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를 변경한다고 전부 다 저렇게 다점 상한가 칩니까? 아니잖아요. 시총이 뭐 400억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시총 무거운 거 그런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외인 기관이 하는 겁니다. 뭐냐? 그냥 울타리, 보호막. 아, 지수가 이게 너무 내려가네. 아, 내가 좀 이게 보듬고 좀 이게 덜 빠지도록 좀 이래 해줘야 되겠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죠? 지금 여러분들 재테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울타리 역할을 하고 가만히 뭐 천년만년 그거 왜 있냐 이거죠. 예. 벌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텔레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잠깐만요. 상을 2번 쳤잖아요. 얘는 지금 보면은 상을 치고 나서 여기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눌림이 나올지 얘는 지금 이제 일단 재료가 이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눌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점을 잘 활용하시고 이러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지표를 보고 밀려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뚫려 있잖아요. 매물대가. 아시겠죠? 이래 다 뚫려 있는 거는 그냥 주인이 만드는 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덕성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우선주들이 이런 것들은 어떠냐? 호가창도 얇습니다. 지금 이제 좀 팔 때쯤 되니까 막 이렇게 물량들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태양금속우도 누구 관련한 종목이죠? 덕성우도, 태양금속우도, 대상홀딩스 우도 전부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죠? 그 장관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인맥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태양금속우나 태양금속은 어떻게 짝짓기로 이렇게 서로가 움직이잖아요. 대상, 그죠? 대상홀딩스, 덕성우 이렇게 서로 그죠? 그 연결이 되는데 얘들은 좀 이렇게 좀 같이 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뚫려 있죠. 벽이 이렇게 쫙쫙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 뚫려 있는 여러분들은 아 이게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 뭐 갭을 메우지 않겠냐? 메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저기 만약에 여기서 메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느냐면은 단기적인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덕성우도 보세요. 10% 이상 뺐다가 20% 이상 막 땡기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술력을 갖고 해야지 뭐 초보자나 뭐 그죠?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막 무턱대고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어떤 현재 지금 드리는 방송은 좀 일반적인 방송보다 이 트레이딩 기법이 엄청 높은 거예요.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최상의 어떤 난이도에 있는 종목들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막 무턱대고 와, 저 전문가 저번에 얘기한 뭐 상한가 3방 가더라. 뭐 내가 내일 풀 질러줘. 아,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지금 태양금속 우가 이제 상한가 치고 얘는 지금 뭐예요? 양봉 눌림을 잡았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이 눌림에서 지금 갤럭시아 SM이라든지 이런 애들 한번 봐봐요. 눌림을 갖다가 음봉으로 2번 딱 때려놨고 시간에 상한가 빵 때리고 그죠? 또 월요일 날 또 그죠? 빵 띄우고 막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입니까? 몇 개 남았죠? 제가 많이 남았네요. 오늘 제가 종목을 많이 가져왔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시노팩스입니다. 이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국내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기를 뭡니까 국내에서 인증 획득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FDA 뭐 승인이 있고 이런 재료빨이 있겠죠. 얘 특징이 뭐냐면은 대량 거래에 상한가를 치고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를 쳤을 때는 어떻게 됐죠? 지금 이 눌림목에서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서 왔던 이 자리와 여기에서 돌렸던 이 자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차이점이 뭐예요? 정배이잖아, 정배.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금 이평선이 전부 다 정배이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눌림. 그죠? 대량 거래가 터졌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이제 앞으로 또 뭐 그죠?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죠? 자, 제가 오늘 토큰 정권,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STO, 그죠? 이 토큰 정권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이 시장 규모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산이, 한 산을 그리고 이제 이 추세를 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면은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이 비대면 있잖아요. 지금 금요일날 비대면 관련해서 인성정보 거의 상한가 나왔죠. 그다음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래 나왔는데 그런 애들은 지금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니까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호가창은 얇아요. 얇지만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막 바닥에서 이래 하니까 좀 솜씨 없는 분들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가 시젠이네. 예. 지금 보면 그 중국 폐렴 있잖아요. 폐렴 관련해서 뭐 메가이CS라든지 뭐 메디아나라든지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진단 키트들이 또 금요일 날 움직였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시장이 계속 순환하잖아, 그죠? 그러면 수젠텍도 그날 대장 역할을 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호가창이 너무 얇아요. 그렇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거래대금이 조금 터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양새를 싹 그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마지막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를 우리 저 PD님한테 4시 넘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딱 재료가 6시 30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지금 얘는 뭐 재료가 떴으니까 월요일 날 아마 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SDI에 뭐죠? 44조 가량이니까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떠서 나오는데 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좀 살아나면서 뭐 얼마 전에 40조의 포스코 퓨처엠이 그저 수주를 받고 나서 움직였던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지난주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게 뭡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뭐 돈이 왼수인 사람도 있고 그죠? 돈을 또 그저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그죠?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꿈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꿈이 이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서서히 닮아갈 수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